잠깐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2차 함수 쪽이나 방정식 관련된 내용을 알려줄 건데, 여기가 이제 그 공통수학 혹은 이제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친구들 기준으로 그 수학상 이제 꽂히죠, 여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지 기존 반 친구들 중 잘하는 애들도 좀 몇 명 있으니까 약간 질문식으로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와 방정식 쪽 얘기를 할 거고, 자, 하나도 빠짐없이 왜 되는지 다 설명할 거니까 놓치는 거 없이 결과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떠나가지고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무엇인지부터 다 알고 있어야지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 혹은 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수가 같을 때 그거에 대한 방정식, 부등식이랑 뭐 이런 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게 되면 이제 미분이랑 이런 걸 배우시게 되면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차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이상한 또 병신 같은 함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라던가 지수함수라던가 그런 걸 이제 다루게 됩니다. 다 근데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자, 함수가 뭐야? 라고 묻는다라면, 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인데 꼭 알아야 되죠. 함수는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만 얘기할게요. x랑 y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x랑 y 관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느낌으로 얘기하면은 집합 x랑 집합 y가 요렇게 있을 때, 맞아요? 요 왼쪽에 있는 멤버들이 오른쪽에 있는 멤버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가고 2가 만약에 3으로 갔다 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걸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f라는 함수를 만약에 내가 요렇게 가는 걸 f라는 함수로 약속을 한다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건데, y쪽이 항상 아웃풋이고 x쪽이 인풋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f1은 2다. 맞니? 그리고 f2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었지. 맞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x였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y였다고 했던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겠죠? x가 1일 때 y가 2란 얘기는 사실상 얘랑 똑같은 얘기는 얘가 1,2를 지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같은 원리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그래프가 2,3을 지납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 평면을 얘기를 했을 때 이놈의 그래프가 1,2와, 맞아요 형제들? 그리고 2,3 요 두 점을 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난다라는 거는 대입하면 만족한다라는 의미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에다가 x를 넣고 아웃풋이 y가 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y 이퀄 왜? 이쪽이 y인데 거기에 대한 멤버를 우리는 대표하는 값을 소문자 y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y 이퀄을 f라는 룰에다가 인풋 x를 넣는 건데, 이것도 뭐 1, 2라고 하지만 이걸 대표하는 값을 내가 스몰 x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넣어야 y 값이 뭐가 뱉어지니를 f라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될 때 우리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하나를 기억나나요? 이 화살표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1은 2의 대응이 돼요. 2는 3의 대응이 돼요 라고 얘기했고, 대응 한 개당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좌표가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니? 그럼 얘는 대응이 두 개 있으니까 좌표가 두 개가 될 거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니? 자, 그래서 요거 우리는 함수라고 그래. y는 fx. 물론 f는 내 맘대로, 내 꼴리는 대로 그냥 이름을 지은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k라 해도 되고 g라 해도 그건 니들 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f라고 제일 많이 쓰니까 앞으로 y는 fx라고 나오게 되면은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수능에서도 첫 번째 등장하는 함수를 무조건 f라고 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다른 함수를 g라고 하고요. 세 번째 등장하는 함수를 보통은 h라고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면 문제, 그냥 무조건 f가 나오면 걔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얘들아? 자, 그럼 방정식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멤버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형님들. 만약에 3을 넣었더니 얘가 0이 됐어요. 다시 3을 넣었더니 0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응이 1개, 2개, 3개니까 좌표가 3개가 되겠죠. 그럼 얘는 표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쌤,
3 넣었을 때 0이 나와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f에 3을 넣으면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결국 얘는 어떤 점을 지나는 거냐면 왼쪽이 x, 오른쪽이 y니까 3,0을 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그럼 얘도 3,0이 여기라고 쳐볼게요. 따라왔어요? 자, 얘는요 조금 특별한 놈이에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높이가 0이 아닌데 얘는 높이가 2와 3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 값이 0이 되니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놈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방정식의 해가 된다 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엔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값이 0이 되니? 자, y값은 높이였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y 자리에다 0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얘를 여러분들이 y 대신에 0을 넣으면,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y 대신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0 이코르 fx 이렇게 됩니다. 맞니? y가 높이였지, 얘들아?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에 도대체 여기에 뭘 넣어야? 맞니? 뭘 넣어야 y가 0이 됐다는 건 높이가 0이 되는 거 맞아요? 높이가 0이 되니. 자, 그러면 결국에는 y값이 0이라는 건 높이가 0인 거니까 내가 지금 예를 지은 요 세 개의 점 중에서는 높이가 0이 되는 거는 얘인 거 맞아요? 그러면 답은 그것을 만들어주는 이 x가 근이자 해이자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3! 이 친구를 근이라고 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요, 여러분들이 y값이 0이 되게끔 하는 x가 답이 됩니다 라고 일단은 고1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고2, 고3 되시게 되면 이제 x랑 y를 둘 다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1학기까지는 여러분들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방정식의 근은 x값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고3 되시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약간 90%는 답이에요. 보통 고3 때 가시게 되면 아예 좌표 자체를 그냥 보통 언급합니다. 3,0이 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뭘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 y값이 0이 되니를 찾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정식의 해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만약에 여기 멤버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4라는 친구도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4,0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를 집어넣어도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0이 되는 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되는 거 맞아요? 그때는 우리가 근이 두 개가 되겠죠. 맞니? 근데 내가 강조했듯이 여기 이 축은요, 무슨 축이냐면 실수축이에요. 그죠? 그러면 3과 4도 자연수기는 하지만 실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를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얘를 3의 실근과 4의 실근을 갖는 건데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만약에 한 개가 더 추가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0도 지나는 거니까 이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만약에 얘를 fx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한번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잘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는 어떤 실수로 약속을 하게 되면, 맞니?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도 0이 되고 베타를 여기다도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알파, 0 여기를 베타, 0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니? 우리가 이 그래프, 이 y는 fx 흰색 그래프 자체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높이가 0이 되는
이놈의 변수들을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함수는 수많은 점들이 모인 거예요. 수많은 점들이 모인 거고, 방정식은 그 수많은 점들 중에서 높이가 0이 되는 새끼만 체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함수가 더 큰 개념이 되는 거고, 안녕, 방정식은 더 작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정리하는 건데, 대응 하나당 하나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리고 결국에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하필이면 높이가 0이 될 때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정리. 자, 이 정도는 지난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나름대로 정리해 주세요. 선생님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2, 3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늦은 오후쯤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막 이렇게 필기하는 시간이 부족해 한 친구들은 찾아가가지고 잠깐 여러분 스크린 누르면 멈추는 거 아시죠? 그러고 필기하시면 돼요. 늘 강조하지만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니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질문인데? 교과서 안 가져왔어요? 가져가시죠. 안녕하세요. 없어? 내가 시키면 샌드위치 시키면 안 할까? 사장님 그거 사장님? 승현이 사장님 똑같냐? 네, 그지? 그래. 9시 본인이 당뇨병이 타시면 드시지 마세요. 알겠지? 당뇨 먹으면 안 됩니다. 요즘 당뇨인 애들 많아가지고 먹고 큰일 났다 막 그러지 말고. 자,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스크린샷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을 잘 나왔다라면 다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새롭다 하신 분들은 좀 수학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중학교 내용이에요. 중학교. 여기까지는. 자, 이제 고등학교 내용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또록. 맞다. 부등식 얘기를 안 했는데, 자, 부등식은요. 자, 이거 이제 방정식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게임 끝이에요. 부등식은요. 자, 아까 거 잠깐 예를 다시 한번 갖고 와볼게. 자, 여기 알파, 베타가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될까 물어봤으니까 딱 그때 익젝트한 포인트가 알파와 베타였으니 얘가 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부등식은 뭐냐면 아까 방정식은 이게 등호였잖아요. 형냐들. 맞아요? 근데 부등식은 등호가 아니고 이 등호가 깨지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요런 거. 뭐지? 이런 거 뭐라 하죠? 이거 생선 대가리라고 하죠. 이 생선 대가리가 붙이게 되니까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 건데, 자, 어쨌든 등호가 붙은 거는 는형까지는 봐준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일단 설명 한번 해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한번 했다라고 쳐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원래 여기 y자리잖아요. 맞아요? 높이가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0보다 작다라는 거는요, 높이가 음수니까 만약에 y축이 여기 있다라 쳤을 때 높이가 음수는 여기 밑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위에가 높이가 양수, 밑에가 음수, x축과 관련된 딱 여기가 바로 익젝트하게 높이가 0이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0이 된다는 높이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전문용어로 x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니? 그러니까 방정식을 찾는다라는 거는 외운 새끼들이 이렇게 외웠을 거야. x축이랑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때 교점이 됩니다라고 아마 외웠을 거야. 이렇게 외우게 되고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결과는 맞거든요.
근데 어떤 x를 집어넣어 높이가 0이 되는 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x축이랑 만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인과관계가 다른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럼 높이가 0보다 작은 거는요. 밑에니까 결국에는 이 그래프에서 높이가 0보다 작은 거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x를 찾는 거잖아. 그지? x를 찾는 거니까 뭘 집어넣어 높이가 작을까 물어보시게 되면 얘네들 결국 이거 다시 올리게 되면 그때의 x값 얘네들 맞아요? 이 동그라미 새끼들이 전부 다 밑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이 졸라 맞는 거죠. 맞아요. 답은 무한계가 되겠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수많은 실수들이 다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으니까 uncountable 하니까 반드시 답도 부등식 형태로 뭔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다 밑에 쳐다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거꾸로 형제들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애들이 다 위에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여기도 이런 애들이 다 위에 있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끔 하는 실수를 찾는 거니까 다시 내려주게 되면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답이 되겠죠. 답은 졸라 많겠죠. 그러니까 얘도 부등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보다 왼쪽, 여기보다 오른쪽이니까 아, 쌤! 베타보다 오른쪽 크다! 맞아요? 쌤, 여기는 알파보다 작다. 왼쪽, 작은 게 왼쪽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결국에는 높이가 0보다 크다, 작다, 익젝트하게 같다를 만들어주는 그 범인을 찾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기준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푸는 데서 그 기준은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를 기준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얘보다 크다 작다를 나누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는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1차 부등식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중2 때 배우고 2차 부등식을 고2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중2 때는 2차 부등식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통수학 1 혹은 수학 3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방정식과 부등식은 결국엔 그렇게 되게끔 하는 x값을 추려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준비가 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잠깐 중학교 감성을 가지고 한번 요걸 한번 느껴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알고 있을 테니까 1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거예요.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푸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너무 쉽죠? x를 구하는 건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2x 플러스 1을 마치 스몰 fx라는 함수처럼 보는 거야. y는 2x 플러스 1.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y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편이 1이고요. 기울기가 2니까 이런 감성이 될 거야. 따라왔니? 자, 그러면 내가 아직은 방정식을 풀지 않았지만 교점이 여기 하나 생기는 거 보여요?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근이 한 개라는 겁니다. 그 한 개가 여기 위에 있네. 실수축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y축보다 왼쪽이죠? 잘은 모르겠는데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1보다 얘가 길이가 좀 짧은 거 보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기가 작겠네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겠지. 맞니? 나는 얘가 궁금한 거야. 이 별딱지에 x좌표가 궁금해. 왜? y좌표는 이미 0인 거 알잖아요. 자, 그걸 구하는 거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구해볼까요? 넘겨봐. 우리가 항상 방정식을 풀 때는 숫자를 넘겨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높이가 0인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놈의 교점, x좌표.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근이 된다고 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할 수 있겠니? 자, 그럼 부등식은 한번 해볼까요? 쌤, 만약에 2x 플러스 fx로 잡으면 요거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묻는다라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작니? 그래프가 밑에 있니를 물어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맞니? 그럼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밑이 나오니 물어보시면 요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x 값들을 집어넣어서 다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요때의 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왼쪽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니? 야, 이게 진짜 수학상과 중학교의 꽃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그냥 그 방정식의 종류랑 함수만 바꿔 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1차 방정식 하고 있잖아요. 요거 2차 방정식 끼고 3차 방정식 끼고 나중에 수원 배우시면은 나한테 이제 뭐 삼각함수랑 지수함수 거기다 껴주시고 그죠? 수투 배우시게 되면은 다항함수 껴주시고 하시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이걸 외우잖아요? 그럼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수학을. 알겠지?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 내가 AX 더하기 B가 뭔진 몰라. 왜? A가 기울기고 B가 Y 절편인 것만 알지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요걸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묻는다라면 요렇게 돼요. 잘 보세요. AX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A로 나누시게 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님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서 질문 던져볼게요.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정확해요. 효재 맞았어요. A가 0이 아니다. 존나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의 역할이 뭐였죠? 세 글자로? 기울기라는 거 배웠죠? 즉, 요게 성립이 되려면, 즉 내가 근을 구할 수가 있으려면은 기울기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자, 기울기가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기울기가 살아있다는 거는 양수로 살아있든 음수로 살아있든 뭔가 있겠죠. 만약에 양수로 살아있으면 니들도 잘 모르겠지만 증가는 할 텐데, 물론 이게 가파르게 증가할지 이지랄할지는 몰라요. 어쨌든 증가하는 거고, 증가하게 되면은 무조건 X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니들이 X축을 어디다 긋더라도 이 세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다 X축이랑 만나고 있는 거 보여요? 맞니? 기울기가 음수여도 마찬가지야. 음수여도 가파르든 덜 가파르든 이지랄하든 어쨌든 실수축에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있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탁 틸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물리학적으로도 X축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있으면은 근이 생겨요. 다시 기울기가 있으면 근이 생겨요. 그 근이 무슨 근? 실수축이랑 만나니까 실근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가 0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애초에 나눌 수가 없게 되겠고, 그죠? A가 0이라는 건 그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0인 직선은 X축이랑 평행하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평생 X축을 못 만나겠죠. 왜요?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X축이랑 평행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선생님 그럼 기울기가 0이면 무조건 근을 안 갔습니까?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울기가 0이 되더라도 만약에 Y 절편까지 0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래프가 A도 0이고 Y도 0이면 X축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X축과 높이가 0이 되는 거 물어보는 건데, X축은 요런 그래프잖아요. 싹 다 높이가 0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답이 무한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Y절편이 0이 되는 경우는 특별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답이 무한계가 되겠지만, 얘가 살아있는 과정에서 A가 0이 되면은 X축이랑 평행하면서 절대 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수와의 교점은 기울기를 갖게 되면 무조건 한 점에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1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근이 한 개만 생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직선은 어차피 니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이 특이한 X축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면은 무조건 실근이 한 개가 되는 거고,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커브죠. 커브가 생기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날 수 있는 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3차 함수, 4차 올라오면 커브가 더 많아져요. 커브가 많아질수록 더 X축이랑 많이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함수는 근이 한 개까지 나올 수 있고요. 2차 함수는 근이 두 개까지, 3차 함수는 세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확장이 되면 n차 함수는
N개가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되게 중요한 개념 많이 했어요.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랄 발광을 떨어도 교점이 무조건 x축이라 한 개밖에 안 생겨요. 그죠? 그 이유를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분모가 0이 될 때는요, 여러분들 정의가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정리. 요거. 여러분들 배웠던 중학교 2학년 수학이 이렇게 깊어요. 어려워요. 이거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수학 1등급 100점 나온 친구들은 이런 거 설명 안 되는 친구가 없어요. 알겠죠? 니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면 1등급 100점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알겠지? 내가 말한 거는 쉬운 내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신 1등급이랑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은 다르죠. 나는 모의고사 수능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내신에서 1등급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실력 좋다고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봐봐. 이게 수학에서 실력이라는 게 결국엔 처음 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내신을 봤는데 학교 선생님 수업도 듣지도 않고 프린트도 풀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제 다른 학교 걸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운상고야. 근데 운상고 선생님인데 이제 나는 이제 시험을 운상고가 아니고 광명북고를 보는 거죠. 광명북고 쌤 거 수업 듣지도 않았죠? 프린트 풀지도 않았죠? 내신 대비 안 했죠?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게 실력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니네들이 학교에 보는 내신은요, 니네 학교 쌤도 열심히 듣잖아요. 프린트도 열심히 풀죠. 여러 번 푸니까 한 50% 정도는 그냥 사실 숫자 바꿔서 나오는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가 좀 새로운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실력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내신을 가지고 만약 기준하면 다른 학교 거를 다 봤을 때 다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 거 말고. 니네 학교 거는요, 어떻게 보면 치팅이에요, 치팅. 아, 씨발, 다 알려주는데 그거 못 보는 게 병신인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잘못했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 학교 걸 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당연한 거는 남의 학교 걸 봤을 때도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모의고사랑 수능인 거예요. 왜? 모의고사 수능은 다 같이 새롭잖아요. 맞습니까?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운상고 선생님이 쓰는 만약에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천재교육이야. 만약에 국어가. 근데 저기 광명문고는 예를 들어서 뭐 신사국어 써. 그럼 작품이 다르죠? 작품이 다른데 그 선생님 수업 듣지도 않고도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착각하는 게 내가 내신이 잘 나오면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모의고사 수능도 잘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거 진짜 큰 착각이에요.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신은 조금 아쉬웠는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고 있어. 그럼 니들 공부는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있다의 기준은 모의고사 등급으로 항상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왜냐면 이게 약간 고1 애들은 이제 특히 이제 막 학원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 레벨 테스트가 절대 실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겁주고 막 그러잖아. 내가 그래서 레벨 테스트 안 보고 난 면접 보는 거고. 둘 다 낮으면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넌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죠? 왜 그렇죠?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친구는 기특한 친구예요. 내가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중학교 수학이 지금 펑크가 오질나게 나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제가 존나 멋있어요. 제가 후배들이랑 같이 들어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데 중딩 애들인데 쟤네들이랑 같이 들어요 수업을. 고등학교 수업도 하고 중딩 수업도 듣고. 근데 저런 애들 성적 오른다니까. 저 효재 쟤도 지금 걔는 설마 잘하고 대답 잘하잖아. 저 새끼는 수학 더 못했어요. 쟤도. 계산은 잘했어. 그래도 계산은 잘했지, 그지? 근데 진짜 쟤는 보면은 여러분들 제 교재 한번 보세요. 제 문제 하나도 안 풀려 있어요. 비어 있어요. 네. 가세요. 진짜 비어 있어요 교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안 풀어도요. 3등급 정도의 상위 한 20% 정도 있죠. 15%, 20%. 요 정도까지 가는 거는 진짜 문제 하나도 안 풀고도 갈 수 있어요. 진짜 갈 수 있다니까? 왜냐면은 상위 10%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 제대로. 열심히 말고 제대로 하는 애들 상위 10%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3등급은요. 제대로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연습이 좀 덜 됐을 때 3등급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2등급이 된 애들 중에서 진짜 피 터지게 매워가지고 진짜 문제로 막 승부 봐가지고 진짜 노력한 애들 있어. 노력해서 2등급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근데 절대 1등급이나 최상급급 못 가요. 왜냐면 내가 봤던 문제밖에 못 풀어. 수능은 또 큰일 나는 거야. 수능에서는 니들이 이 세상에는 뭔지 다 풀어봐도 니들이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처음 온 문제들이. 왜?
교수님들이 저기 뭐냐 그 감금돼가지고 만든 문제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 아들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자 볼게요. 자 이제 2차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1차 식이었으니까 y는 ax 더하기 b 형태에서 얘가 0이 될 때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 했잖아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2차 식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y를 붙이면 이게 2차 함수가 되겠죠. 맞아? 근데 걔가 0이 됐대. 똑같아 개념이. 그러니까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재료만 달라지는 거지 그 틀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높이가 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x제곱 빼기 4를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차 함수랑 똑같아요. 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애초에 안 가르쳐도 중딩한테 처음 주면 다 이지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똑같은 걸 두 번 곱했는데 4가 된대. 그러면은 암산으로 2랑 마이너스 있는 거 맞아요? 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리는 친구더라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얘가 2,0을 지나고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라는 소리야. 모르는 애들도. 자 그러면은 직선이 될 수가 없겠죠. 반드시 얘는 곡선 형태가 돼줘야지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배운 친구들은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막상 교점을 체크해보니까 얘네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쌤,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b가 0이 돼서 사라진 형태에서 기본형인 a가 1일 때는 보는 거고, 자 이번에는 a도 살아있고 c도 살아있는 1이 아닌 형태를 한번 봐보면 얘도 똑같다. 이것도 약간 응용이에요. 이것도 개나 소나 할 수 있어. 쌤 요거 풀어보시면 숫자를 넘겨. 그죠? 아까랑 다르게 1이 아니죠. 그러니까 2를 나누고 싶지 않냐? 그지? 다 이럴 거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니들이 고민하겠지. 선생님 이거 뭐예요? 똑같은 거 두 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거. 자, 중1들은 모르겠지만 중3부터는 알죠? 이게 무리수라는 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얘도 뭐냐면 근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인 건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가 x축을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걔가 마이너스 루트 2,0과 루트 2,0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요렇게 우리가 0이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자, 지금은 우리가 A와 C가 살아있고 B가 사망한 형태인데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쉽죠? 그죠? 그냥 숫자 넘기고 정리하면 되니까 본능적으로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B가 살아있을 때예요. 자 중3 때 이런 거 배웠죠? B가 살아있어. 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잘 들어요. 2차 방정식을 가장 푸는 쉬운 방법은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인수분해로 우리가 하진 않을 거예요. 왜? 다들 할 줄 알 테니까.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랑 같이 손잡고 하시면 되겠고 물론 인수분해 제일 쉽지만 우리는 지금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접근을 할게요. 자 요거 보고 한번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얘를요 인수분해 없이 한번 그냥 계산으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세훈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일단 어떻게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15를 넘기고 싶죠? 그래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넘기고 싶을 거예요. 아까처럼요. 맞아요? 자, 근데 아까는 얘가 없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뿔마 루트가 나왔단 말이야. 이번 이 새끼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맞아요? 세훈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풀려면 루트를 못 씌우잖아요 지금. 루트 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글자 뭐예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잘했어 세훈아. 너예요. 농담이에요. 자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은요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요 x의 개수 요 친구 있죠? 이 친구의 반을 여러분 제곱하시게 되면 얘랑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알겠죠? 이거는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의 제곱 하시게 되면 제곱했을 때 얘가 x제곱 빼기 8x 4를 두 번 곱해서 16이 돼서 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었던 16이 생겨버렸죠? 얘는 반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겠다. 왜 없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조물주는 아니잖아요. 없으면 빼줘야 되겠죠. 됐니? 자 그럼 똑같아요. 숫자는 오른쪽. 요거 숫자 아니에요? 넘겨.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x 빼기 4의 제곱은 3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형제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루트를 씌울 수가 있네요. 뭐죠? x는
자, x 빼기 4부터 써볼까요? 뿔마 루트 3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은 마치 얘를 세로 문자 t라고 생각하고 t제곱은 30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헷갈리는 친구는 그렇게 하세요.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x를 원하는 거죠. t를 원하는 게 아니고. 숫자 생겼네? 그럼 어떻게 없네? 또 2항, 또 2항.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 2항 하는 거야. 이거는 모든 방정식의 기본이에요, 형냐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됐니? 야, 여기서 잘 봐봐. 이 뿔마가 이게 뭐겠냐, 이게? 자, 잘 생각해봐요.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건데,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루트 31이 지금 크기는 같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뭔 소리야, 씨발, 이게. 4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맞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루트 31만큼 전진.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31만큼 빠꾸.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4 플러스 루트 31 되는 거 맞아요? 여기는요? 4 빼기 루트 3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러면 x축이 이지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니? 4를 기준으로. 맞아요? 항상 2차 함수는 그래서 어떤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는요, 잘 들어. 2차 함수 항상 대칭성을 가지게 돼요. 자, 물론 모양으로 우리가 대충 y는 x제곱 찍었을 때 대칭인 거 알고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근을 여러분들이 제곱에서 푸는 과정에 뿔마가 생기거든. 크기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어디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항상 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항상 나타나게 된다는 거 우리는 수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죠. 자, 똑같아요. 숫자는 넘겨, 제곱해,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야. 근데 루트를 씌우고 싶은데 못 씌워. 왜? 1차식 b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 가볍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니들 손으로 한번 해봐. 요거 여러분들이 이항하는 과정에서 한번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본인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쉽죠? 쉬워야 돼. 쉬워야 돼요. 우리 세훈이 딱 11시에 가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가야 돼요? 괜찮아요? 11시 가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용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어떠한 2차 방정식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강력한 툴이야, 2차 방정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거 넘어가는데, 자, 그 다음 예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이제 중학교 과정은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요걸 하는 거니까, 요건 여러분들 엄마랑 손잡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나랑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지금 했던 거를 똑같은데 전부 다 이제 문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근의 공식이 왜 태어났냐를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 자, 근의 공식이 왜 태어났냐면요, 정확하게는 귀찮아서요. 왜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완전 제곱식만 이용하시게 되면 무조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이해되셨습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앞으로 ABC란 문자를 놓고 그냥 한 번만 공식화를 시켜서 그 ABC에다가 숫자만 넣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근의 공식이 탄생한 이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원리는요. 왜? 내가 아까 숫자일 때랑 문자일 때랑은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그냥 해주시면 돼요. 자, 숫자 넘기고 싶죠? 자, 넘겨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A가 좀 불편하죠? 양변을 A로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나눌 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나누면은 0이 아니어야 돼요. 맞아요? 자, 0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a가 0이 되면은 2차식이 없으니까 얘는 1차 방정식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조건이 일단 붙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루트 씌워가지고 게임 끝나는 건데, 그지? 지금 이 새끼 때문에 루트를 못 씌우죠?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이 개수의 반의 제곱을 해주셔야 되겠죠. 반의 제곱. 시작.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요걸 전개했을 때 형량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까지는 땡큐인데 짜증나게도 요런 애가 생겨버리게 돼요. 맞니? 그러면은 얘는 없었던 거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돼요. 없어야 돼. 빼줘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시면 원래 거랑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x가 없네요. 숫자죠? 숫자니까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작. x 플러스 자 2a분의 이거 반드시 니들 손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넘기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바뀌겠죠, 형냐들? 자, 아까 여기가 숫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더했지, 그지? 뭐 혹은 뭐 약간 뭐 분수면 통분을 한다거나. 근데 얘가 이제 문자니까 못 더해요. 자, 뭐 해줘야 될까요? 통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얘를 좀 바꾸면 좋겠다. 이걸 만약에 내가 4a제곱을 바꾸고 싶으면 위아래에다가 4a 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약분해서 찍찍하면 a분의 c 되는 거 맞니? 자, 정리. 그럼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4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드디어 루트를 씌울 수 있어요. 루트 씌워봐. 시작. x 플러스 2a분의 b는 뿔마 루트 어떻게 돼요? 4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4a제곱이 뭐예요? 2 곱하기 2 아니야? 똑같은 거 2개 곱하면 루트 밖을 나온다. 배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작. 뿔마 나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러면 나는 뭘 원해요? x를 원해요. 이 새끼 또 뭐죠? 숫자죠. 숫자는 넘기시면 어떻게 돼요? 분모와 같네? 그냥 넘기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해 공식의 탄생 원리가 되겠죠. 됐니? 숫자랑 같아요. 똑같이 숫자는 넘기고. 맞아요. 루트를 씌울 수 있으면 씌우는데 1차식 때문에 못 씌웠죠? 그래서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씌울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주시면 됐는데 문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요게 필요하다. 통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걸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1분 정도 줄 테니까 자기 힘으로 요거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니들 힘으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요. 우리 세훈이는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네가 아는 내용이었을 거야. 뒤에 보면은 이제 약간 고등스럽게 좀 가르치는 게 있거든. 내가 유튜브에다가 후반부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요. 수업 있으니까 뒤에. 아까 비타민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엄마한테도 감사도 전해드려. 어머니가 챙겨주셨을 것 같은데. 이걸 내 칠판을 보지 말고 되도록 그냥 니들 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잠깐만 여러분들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할게요. 10분 정도 쉬어서 11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시면 돼요. 네, 사랑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맛있는 것들 좀 가르칠 건데, 우리 특히 중딩 친구들은 요거 아시면 진짜 맛있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고딩 친구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이제부터 진짜 찐 공통수학 1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워밍업이었는데, 근데 워밍업이 더 중요했어요, 사실은. 자, 요거를 얘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개념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한번 볼게요. 자, 요 두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을 할 건데, 자, 이거는 우리 고1 선배들은 아시죠?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 거. 그래서 수학 못하는 새끼들도 결과는 다 알고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요거 근과 계수 관계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쉬운 거라고 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자, 다음과 같이 근의 공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직접 더하고 직접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한 근을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라고 보고 다른 하나를 내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한번 봐볼게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물론 베타를 플러스로 잡고 알파를 마이너스 잡아도 이거 니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두 개 더 해볼게요. 두 개 더 하시면요 요 덩어리가 똑같은 거 보여요? 얘네가 날라가. 그래서 뭐만 남냐면 더 하시면 2a분의 마이너스 2b만 남게 돼요. 이렇게 맞니? 약분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두 근을 직접 막 구해가지고 더할 필요가 없이 그냥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차원의 계수랑 그 다음 것만 알고 계시게 되면은 그냥 합정도는 암산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구하지 않고도. 이해됐니 얘들아?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한번 봐볼게요. 이거 두 개 곱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분모랑 분모를 곱하니까 여기는 4a 제곱이 되겠고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덩어리가 똑같아요. 앞덩어리랑 여기 뒷덩어리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거 보여요? 합차 공식이 되겠죠. 그죠, 형님들?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여기 루트가 벗겨지게 되겠죠. 루트가 벗겨지면서 사망을 해요. 얘네 둘끼리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루트가 벗겨지면은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시작. 4a 제곱분의 4ac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약분 찍찍 약분 찍 하나 남고 그래서 a분의 c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두 개를 더하고 곱하시게 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안 해본 애들이 진짜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90%가 넘어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아니냐, 그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결과만 외우고 이거 가져다 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수학을 한 게 아니고 암기를 한 거죠, 그죠? 됐니 얘들아? 직접 더하고 직접 곱하시면은 그냥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잖아. 이거 해보라고. 이거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거는 자 이제 한번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인수 정리를 한번 볼 건데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또 여러분들이 그 공통수학의 1에 있는 인수 정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현우한테 물어볼까요? 현우야, 인수 정리가 뭐야? What is it? 인수 정리는요. 뭐의 하위 개념이에요? 저거. 무슨 정리 하위 개념이죠? 머리 앞. 뭐예요? 왜 아는 척해, 씨. 뭔데? 5글자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머지 정리. 정확히 맞아요. 나머지 정리예요. 잘했습니다. 공부한 티가 나네요.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하위 개념이에요. 이게 잠깐만 내가 보여주면,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뭐야 하면은 딱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나머지를 구하는 테크닉이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중립 친구들 이거 들었죠?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요걸 여러분들이 AX라는 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어요. 몫을 보통 quotient라고 해가지고 Q라고 쓰거든.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remainder라고 해가지고 얘를 RX라고 써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내가 얘만 궁금해. 그럴 때 쓰는 거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이 나머지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러면은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놈이 뭐 곱하기 뭐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분해처럼 보여요? 인수 분해처럼 보이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수 정리라고 해요. 나머지가 0이 되는
나머지 정리 우리는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 정리 결국에는 인수 형태로 이렇게 분해된 걸 우리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 분해되었다라고 그래요. 다시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인수 분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수 정리는 결국에는 0을 만드는 값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인수 분해라고 하고, 각각 얘네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얘네들로 분해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인수를 0으로 만드는 값에 의해서 여러분들 분해가 되는 거지. 자, 요 개념을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큐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존나 중요해. 자, 저거 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요 놈의 근을 모르는데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를 집어서 0이 된다라는 거는 얘는 우리가 좌표상으로 알파, 0과 베타, 0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얘와 얘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f 알파 0, f 베타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맞니? 그럼 알파 집어넣었을 때랑 베타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덩어리로 x 빼기 알파를 얘를 가져야 돼요. 덩어리로 얘를 가져야 하고 덩어리로 얘를 가져야지만 0이 될 수가 있어. 뭔 소리야? 얘가 항등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맞니? 얘가 얘랑 같아야지. 알파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서 발광을 떨어도 0이 될 거고, 베타를 집어넣어 여기가 0이 되면서 발광을 떨어도 0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인수 분해된 형태, 인수 정리에 의해서 분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같은 식인 항등식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항등식의 기본이 뭐였냐면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A에 존나 중요해. X제곱 빼기. 자, 이걸 전개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해보시면. 이거 니들이 해봐.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형냐들.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더 정리해볼게요. 여기 어린애들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요거 요렇게 하시면 A, X. 요거 요렇게 하시게 되면 무지개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냐들? 자, 얘랑 같아요. 그러면 개수가 같아야 돼요. 항등식에 의해서. 자, A는 같죠? 뭐 볼 것 없고요. 그 다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B랑요, 이거랑 같아야 돼요. 따라와. 그 다음에 요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요. 됐니?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군의 합이고요. 알파 베타는 두 군의 곱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에 의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군의 합은 이렇게 돼요. B 이코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A가 되겠죠. 이게 바로 항등식의 아름다운 성질입니다. 그럼 양배다가 뭐 나누고 싶냐? 마이너스 A 나누고 싶죠? 도담짝 4강의실로 가시면 돼요. 4강의실은 선생님 계실 거예요. 오늘 연습하세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아까 직접 더했던 결과랑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형냐들. 자, 그럼 이것도 봐봐.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C라는 친구는 A에 알파, 베타랑 같으니까 양배에다가 A를 나누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쌤,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수 정리나 인수 분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는 거는 항등식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항등식은 어떤 값을 왼쪽 오른쪽에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다가 항등식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수가 같다를 비교하시게 되면 얘네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을 요렇게 만드는 거를 물론 인수 정리라고 인수 분해라고 하지만 요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가시게 되면은 얘는 근의 제작이라고 불러요. 내가 근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식을 제작하는 게 진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다로 우리가 표현이 되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 이제 여러분 미분적분을 배우시게 되면 뽀뽀한다, 접한다, 아니면 뽀뽀하고 뚫는다, 세제곱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개념 꼭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내가 근과 계산계를 직접 더하고 곱한 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근의 제작에 의해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알겠니?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거 정리하세요. 정리. 자, 개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내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서도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알죠? 구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리. 내가 뭐 음료수를 안 사준 게 아니라 늦게 와서 준 거야. 여기 뭐 사람 음료수 못 줘. 나 깎아서 나왔어. 문 닫지 마. 자, 우리 중등 친구들은 지금 1단원 했던 거 다 지금 뭔가 말이 연결되고 있는 거 느끼시면서 지금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단원이 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항식 쪽 있잖아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다 지금 맛있게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 수학은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실 때 항등식 체크하시고, 항등식에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 있는데, 그지? 얘는 개수비교법으로 내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나와야 돼. 항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대수비교법과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 있다. 막 쭉쭉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봐. 그러면 그래도 예제 아예 안 보면 좀 서글프니까 근데 예제 한번 봐볼게요. 다음 놈의 근과 합과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내가 일부러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후딱 해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가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근이 알파 베타가 2와 3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연습 삼아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인수분해 없이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넘겨.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최고차함에서 1이면 반의 제곱을 가는 겁니다. 반의 제곱 시작. 반의 제곱. 해주시게 되면 없었던 요 새끼의 제곱이 생겨요. 자, 이 새끼 제곱이 뭐냐면 4분의 25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줘야 되겠죠, 형님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정리해볼까요? x 빼기 2분의,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지, 그지?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4분의 24니까 얘가 4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잠깐만, 맞냐? 여기까지 맞나요? 4분의 25. 그쵸? 맞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맞냐? 4분의 24.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루트를 한번 씌워보자. 자, 루트 씌우게 되면, 자, 들어! x 빼기 2분의 5는, 자, 루트를 씌우면서 뿔마가 생기는 거야, 항상. 루트를 씌울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루트 4분의 1은요, 2분의 1을 두 번 곱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이렇게 돼요. 루트 4분의 1이니까. 되니, 숫자 안에 또 옮겨요. 그럼 x는, 자, 들어! 2분의 5 뿔마 뭐가 되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더했을 때는 2분의 6이니까 3 뺐을 때는 2분의 4니까 2 되는 거 맞아요? 결과가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더하기 빼기를 같다라는 거 크기와 부호가 다른데 크기가 같다는 거잖아. 부호는 같은, 부호가 다른데 크기가 다른 거잖아요. 나한테 병신한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되는 거 맞아요? 여기가 2차 함수의 대칭되는 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2분의 5를 기준으로, 그죠? 2분의 1만큼 전진한 거와 후진한 게 있는데, 전진하면은 3이 되고, 후진하면 2가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 좋아요. 자, 그러면 합과 곱은요? 합은 5가 되겠고, 곱은 6이 되겠죠? 실제로 근과 계수 관계 봐보실까요? 마이너스 a분의 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5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a분의 c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을 구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예제니까, 예제는 여러분 필요할 필요 없어요. 니들은 개념만 알면 돼요. 자,
축의 방정식이란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좀 맛있습니다. 이건 좀 쓰셔야 돼요. 자, 축은요, 잘 보시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근의 공식이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요. 다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요. 내가 왼쪽 근을 알파라고, 오른쪽을 베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얘와 얘의 가운데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얘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만약에 국어가 빵점이고 만약에 수학이 100점 나왔어. 그러면 평균은 0 더하기 100 나누기 2니까 50 되는 거 맞아요? 그 가운데는 결국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거지. 근데 니들 시험 때 많이 해봤죠? 그죠? 다 알죠?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얘가 결국 가운데니까 축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뭐였지? 두 근의 합이 되는 거 맞니? 뭐 어떻게 이걸 써? 선생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면서요. 맞아요. 거기다 2를 나누래. 그럼 2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2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 왜 왼쪽 오른쪽에 같이 나눠져야 되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숫자가, 이게 순서가 안 예뻐서 바꿔 쓸게요. 뭐 똑같은 겁니다. 요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됐니? 곧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썼을 거예요. 자, 근데 잘 들어. 이 축의 방정식 외우지 마.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너가 대칭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나는 니들이 대가리 속에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니들 머릿속에는 그냥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근의 가운데가 축인 걸 알고 있으면 합의 반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b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축이 두 근의 평균이구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우리 머리가 좋지 않잖아. 됐냐?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진짜 맛있게 쓸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언제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할 때 진짜 맛있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런 걸 잘 안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완전 제곱식에 의거해서 계속 표준형으로 만들 거란 말이야. 표준형 뭔지는 알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 앞에 있는 a 개수 빼고 반의 제곱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지 힘들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훨씬 편해져요. 자, 왜 편해지냐면 잘 보세요. 2차 함수 여러분 배웠다라고 가정하고 같습니다. 여기가 최고치 함수의 양수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니? 2차 함수의 정체성은요, 항상 대칭을 찾는 데서 시작이 돼요. 즉, 2차 함수의 정체성은 꼭지점이 중요해, 꼭지점. 맞니?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존나 궁금해. 왜냐면 이 새끼가 중요하거든. 얘는 뭐야? 축이네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의 반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근의 합 가볼까요? 시작.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2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가 됩니다. 그거의 반띵은 뭐죠? 1. 얘가 1이요, 1. 돼. 자, 그러면 나는 얘의 y좌표가 궁금해요. 그러면 그때의 y좌표죠. 왜? 함수가 아까 뭐였지? 수많은 점들이었잖아요. 그 점들이 x와 y가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잖아요.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을 물어보는 거. 1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이 나오겠죠? 2 빼기 4 플러스 7이니까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 함계수가 얘는 그대로 2로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면 2차 함수의 이 공률은요, 항상 얘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꼭지점이 이겁니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 요거 전개하시면 얘랑 같아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좀 잘 쓰세요. 알겠죠? 근데 얘의 부작용은 좀 있어. 왜냐면 완전 제곱식 하게 되면은 그것도 비슷비슷하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그렇다. 어쨌든 뭐 비슷비슷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축은 항상 두 근의 평균이 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반을 나누면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그냥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것만 그려져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왜? 두 근의 합정도 니들이 알 테니까. 됐니 얘들아? 좋아요. 항상 미니멀 라이프로 가셔야 돼요. 요게 바로 축의 방정식이고, 요거 예쁘게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넘어가. 왔어요? 프린터 고장났어요? 진짜요? 첨나쌤이 첨나쌤이 그 데스크쌤이 봐주실 거예요. 됐니 얘들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약간 또 하이라이트 중 하나 이제 판별식에 대해서 하나 배우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판별식.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허수라는 1단원 개념을 나랑 같이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아시겠는데, 그게 아닌 친구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자, 복소수라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수의 체계예요. 가장 커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실수까지가 가장 큰 수의 체계였어요.
그 실수 안에 이렇게 물과 기름 느낌으로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 안에 정수가 있고 그 안에 자연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맞아?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조금 추가해서 이상한 병신 같은 수가 하나가 있어요. 허수라는 게 있어요. 허수를 더하시게 되면 실수와 허수를 더한 이 수의 가장 큰 체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얘를 복소수라고 불러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다루는 가장 큰 수의 책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이제 되게 특이한 수거든, 허수가. 그래서 요거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긴 하긴 어렵고, 일단 여러분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실수랑, 잘 들어. 실수를 4칙 연산을 하게 되면, 4칙 연산은 이런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얘를 하게 되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얘는 실수가 돼요. 마치 유리수와 유리수 4칙 연산하면 유리수가 되듯이 실수끼리 4칙 연산하면 실수가 돼요. 다들 요거는 느낌적으로도 이해되시죠? 그죠? 많이 해봤으니까.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실수랑 허수를 4칙 연산하시게 되면 얘는 허수가 됩니다. 자,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허수를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받아들여주시면 되겠고, 배운 친구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랑 허수를 4칙 연산하면 허수가 돼요. 물론 실수가 애매하게 0이 돼가지고 곱했을 때는 0이 되면서 실수가 되긴 하지만 그 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허수가 됩니다. 이해됐죠? 정말 특별 케이스 제외하고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은 이제 판별식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판별식에서 자, 이거를 진짜 외운 애들은요 모양으로 외웠을 거야. 이렇게 배웠으면은 그 선생님 혼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판별식을 우리가 약자로 영어가 라지 D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제 애새끼들이 다 외운다고. 쌤, D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D가 0이면 중복된 근,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이 결과를 만약에 학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뭐냐면, 야, 봐봐. 판별식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판별식이 0이면은 이렇게 뽀뽀해야 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붕 떠야 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시면 이거는 암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그래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요. 판별식이 0이 되면 그래요. 그래프 실제로 이렇게 돼요.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맞아요.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사실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요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쳤으면 그 학원쌤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절대 수능 강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래 얘가 될 때 이게 되는 게 맞고 이게 될 때 이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그 교육과정이나 제대로 된 그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내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참 잘못된 게 많다 생각해. 이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 잘 봐봐. 절대 그래프상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봐봐. 이 D를 우리가 일단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2. 자,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라지 D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얘가 판별식이 말 그대로 이제 몸 구분한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자, 이것도 이제 판별식 정의를 알아야 돼요. 얘는요. 근의 종류와 and 동시에요. 개수를 판별해요. 근의 종류만 노노노, 근의 개수만 노노노, 근의 종류와 개수를 동시에 판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잘 봐. 이 근의 공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세 친구의 정체예요. ABC가 뭐죠? 실수예요, 실수. 여러분들 그 방정식 문제 풀 때 여기에 허수 들어간 거 살면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실수예요. A, B, C가 실수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A, E, 마이너스 B, B제곱 빼기 4AC 모두 다 얘는 다 실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실수와 실수를 4층 연산하면 내가 실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2A도 2 곱하기 A니까 실수되는 거 맞아요? 내가 얘를 실수 1이라고 한번 그냥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는 실수니까 얘도 실수죠? 실수 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형녀들? 그 다음에 여기는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도 뭐 존나 많지만 어쨌든 얘도 실수예요. 맞아요? 실수 3.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럼 요거 여러분 하트 공식에서 흉흉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실수 1분의 실수 2도 실수인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실수 1분의 실수 3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4층 연산돼서 실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실수 2 나누기 실수 1은요. 실수 2 나누기 실수 1이니까 4층 연산에 얘는 실수가 돼. 근데 얘는요. 앞에 있는 이 새끼 있죠. 얘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무슨 말이야? 우리가 관찰될 게 뭐냐면 실수 3분의 실수 1을 관찰을 해야 돼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이 실수 3가 양수가 되면 실수가 돼요. 근데 실수 3가 음수가 돼버리면 루트 음수니까 허수가 돼요. 그럼 허수와 실수를 나누면 허수와 실수의 4층 연산은 허수가 된다 그랬죠? 허수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잘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해야 돼. 잘 봐봐. 실수 1분의 실수 2 뿔마 크기가 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럼 뭐가 되냐면 실수분의 실수죠. 그럼 실수되는 거 맞니, 얘들아? 좋아요. 실수예요. 그러면 잘 들어. 똑같은 실수 덩어리에서 뿔마를 뺐으니까 당연히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죠. 한 새끼는 여기서 더 한 새끼는 뺐으니까. 그럼 다르죠? 다른 실수인 건 몇 개? 2개.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 다른 실근 2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원리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를 갖기 때문에 얘가 실근을 2개를 갖는다는 거 잘 들어. 실수축에서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돼? 2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인과관계 다르죠? 이것 때문에 이게가 아니고 실제로 근의 공식을 분석해 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면서 근의 정리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축에서 교점이 이렇게 2개가 생긴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가볼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실수 1분의 실수 2 뿔마. 잘 들어! D가 0이면 이 실수 3가 0이 되는 거죠. 루트 0은 0이에요. 그러면 0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곱하고 나누고 뭘 하더라도 무조건 0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형님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얘는 사실 뭐 있으나 마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는 그래도 2개예요. 왜냐면 자, 봐봐. 실수 1, 실수 2 플러스 0과 실수 1, 실수 2.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근이 여러분들이 1개라 생각하시면 대가 총 맞아야 돼요. 2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똑같죠? 똑같으니까 중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중근은요, 근이 2개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중근은 근이 1개야. 자,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뭔가 약속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선생님이 절대 중근이 근이 2개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졸았겠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을 거야. 야, 중근은 근의 종류가 1개야. 근데 근의 개수는 2개야.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하면서 얘기를 할 때 매번 중근인 걸 2개를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내가 별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근 1개로 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 2개라고 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종류는 1개나 어쨌든 실제로 근은 2개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잘 들어. 이거 존나 중요해. 수능에서 이런 거 물어봐.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근의 개수가 2개인 조건을 얘기하라 라고 묻는다라면 병신들은 요렇게 해요.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 등호까지 붙여주셔야 돼요. 이해됐냐? 만약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하면은 그래요. 이거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근의 개수가 2개라는 얘기는 중근까지도 근의 개수 2개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등호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이런 거 낚시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낚시를 안 해요, 원래 원칙적으로. 근데 얘는 낚시해요. 왜냐면 이거 존나 중요해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수능 출제위원도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쌤처럼 막 이상한 거 가지고 낚시 안 해요.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 수능은 절대 여러분들 이상한 걸로 안 괴롭혀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근은 중복된 근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종류는 1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좋아요. 자, 그러면 뭐고 마지막 하나 끝났어. 다 왔어. 고생했어. 자, 실수 없는 실수 2. 그럼 얘는 뿔마 허수가 되겠죠. 잘 들어. 잘 들어. 그럼 실수와 허수로 사칙 연산했죠. 근데 뿔마니까 같아야 달라요, 일단? 일단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허근 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잘 봐봐. 실근은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게 실근의 정의였잖아. 왜냐면 실근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실근이라는 거는 실수인 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니? 자, 근데 얘는 허근이죠. 허근은 실수축에 없어요. 다시 실수축에 없어요. 자, 실수축에서 교점을 안 가져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랑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 만나야지 실근을 못 갖거든. 얘가 만나게 되면 실수인 근을 가져요. 그래서 얘가 붕 떠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라서 이게 아니고요. 이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이것만 하고는 마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의 라스트 개념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쟤도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지만, 자, 이게 왜냐면 되게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으로 되게 오개념이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중근처럼 그러니까 강사들이 모를 리가 없어. 이거 모르는 강사가 어디 있겠니?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니들 책임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근도 이렇게 그냥 무심코 넘어가듯이 이것도 무심코 넘어가기가 정말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강사들 중에 학교생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이거는 수능에서 너무 자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근도 서로 다른 근이 2개니까 또 5개념이 여러분들이 아까 심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도 5개념을 생겨지기 굉장히 쉬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달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와 같다. 이거는 참이에요. 이건 참이에요. 왜냐하면 교점을 한 거는 눈에 보이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내가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니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는 몇 개죠? 2개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교점의 개수가 2개고, 그 다음에 근의 개수도 2개니까 이 경우에서는 요 경우에 한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근의 개수랑 교점의 개수 문제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아래도 문제 없지. 왜냐면 실근이 분명히 왼쪽 오른쪽은 다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은 교점의 개수랑 같은 것도 요것도 맞아요. 즉 내가 이거를 1번이라고 요걸 2번이라고 한다면 요 케이스는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똑같아요. 맞아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은 판별식이 붕 뜰 때도 한번 봐볼까요? 자, 붕 뜰 때 봐볼까요? 붕 뜰 때 보시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는 0입니다. 맞니? 근의 개수로 보시게 되면 몇 개예요? 2개예요. 왜냐면 허수도 근으로 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가 돼요. 당연히 다르죠? 이거 어떻게 같겠니? 2랑 0이랑. 생각을 한번 해봐. 맞니? 자, 근데 실근의 개수로 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0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돼? 자, 한 번 더 중근일 때 연습 한번 해봐. 이거 이해하시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자, 해봐. 자, 중근일 때 가볼게요. 아, 자리가 없네요. 여기 좀 지울게요.
너무 중구난방 하긴 했는데 뭐 니들만 알면 돼요. 자, x축이 있어요. 자, 중구는 뽀뽀예요. 맞아요? 자, 그럼 교점의 개수는 몇 개죠? 교점은 점이니까 카운트라는 거예요. 얘 한 개죠. 자, 교점의 개수 한 개입니다. 자, 근의 개수 몇 개죠?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중근도 두 개라고요. 같아, 달라? 달라요, 씨발. 달라요. 맞니? 근데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점의 개수 한 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사실상 그 근의 종류가 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근이 똑같은 게 이게 알파라 친다. 알파가 두 개가 있지만 종류로 치면 알파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야? 한 개. 는 되네요. 아, 아래만 되네. 아래만 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일반 방정식에도 마찬가지고 연립 방정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똑같은 개념. 이거는 수능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막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해서 안 중요해 이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유리함수에서도 1차 함수랑 만나게 되면 연립 방정식이 되면서 이 개수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무조건 제1순위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알겠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거 정리해주세요. 내가 지금 판별식을 소재로 내가 쭉 수능 수학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그 흐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정리해주세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거의 제일 중요했다라고 봐줘도 됩니다. 얘는요. 오늘 거의 이것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는 5개념 내가 2개를 잡아줬어요. 중근도 근이 2개예요. 그럼 중근을 근의 종류로 치면 1개예요. 이거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학교쌤도 이런 거 낚시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능도 낚시하는데 학교쌤이 안 하시겠지. 이건 무조건 하고. 그래서 교점은 결국에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허수가 봐. 교점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근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정확한 점에는 보이다 안 보이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알겠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대딩 가시면 그렇게 가시면 교수님이 싸다고 때려는데 여러분들 고3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개념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내 바람이긴 하지만 판별식을 B제곱만 해주고 외우지 말고 그냥 쟤 때문에 의해서 근의 종류와 개수가 판별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저걸 영어로 디스크리멘트라고 해요. 디스크리멘트가 구분하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또 뭐였지? 영어 잘하는 애다. 그거 뭐였냐? 디스크리멘트는 좋은 말이야. 근데 뭐 있는데 뭐라 하죠? 차별하다 따로 있는데 뭐지? 영어 잘하는 애니? 차별하다. 그 뒤로 시작하는 게도 디스크리미넌트는 나쁘지 않은 중립적인 말이고 그래서 얘를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불러요. 그 앞에 뒤를 따서 차별하는 게 뭐가 있는데 약간 인종차별할 때 뭐 있어. 레이시스트. 레이시스트는 있어. 병신아 이건 인종차별 자고 이 새끼야. 농담이에요. 그래도 너 단어 많이 한다. 모르는 사람 들으면 경주하는 사람일 텐데 그지?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차 분원식 요거는 아까 다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오늘은 여기가 끝이고 연립 방정식도 나중에 이제 그래도 기회 되면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여러분들이 잠깐 1분만 리뷰를 가볍게 하자면 요거는 리뷰니까 굳이 유튜브는 이제 꺼고